이북이 빙판 위에서 손이 미끄러져도 쑥쑥 올리는 내리는 맛도 있지만은 책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질감이 있거든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몇 가지 감각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고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지를 보자면은 좀 흥미로운 옛날 얘기가 하나 있자면은 마돈나 아시잖아요, 가수요. 마돈나가 옛날에 여러 앨범으로 이제 그 앨범을 런칭할 때마다 이제 재미난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옛날에 제 기억으로 에로티카 앨범 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LP 시절입니다. LP판이 있던 시절. 에로티카 물론 음악 뭐 히트곡도 많지만 굉장히 그때 사진집도 냈었죠. 그 시기에 이제 마돈나 누드집, 파격적 누드집도 냈던 시기였는데 LP판을 딱 샀는데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는 게 LP를 올리고 전쪽 바늘을 딱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 마돈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앨범만큼은. 왜냐하면 LP판 홈이잖아요. 레이저 디스크랑 그 LP는 이거 홈이잖아요. 홈 사이사이에다가 LP를 만들 때 마돈나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녀의 향수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이 LP가 돌아가면서 쓱 홈을 긁을 때마다 그때서야 잠재되어 있던 스며있던 향수가 싹 나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분명히 MTV 세대의 총화였기 때문에 눈으로 마음껏 나를 사로잡았고 귀? 뭐 나쁘진 않아. 잘하진 못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정도로 마돈나 괜찮아 이랬는데 아니 후가까지 나를 사로잡을 줄은 내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하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려 드는구나. 이 체험 욕구를 마돈나는 아주 영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음악을 듣는 순간은 이 공간은 내 거야, 당신 어느 나라에 있든.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였죠. 저는 책도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읽는 책. 이 책이 선물하고 싶었던 촉감과 이 책이 시각적으로 안착되고 싶어 했던 판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두께가 있고. 아니, 좀 밀착하면은 뭐 한 120페이지면 뚝 떨어져 있고, 뭘 250페이지까지 갔어. 이거 뭐 글자, 뭐지. 그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 글이. 책으로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손으로 만지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시각으로서 충분히 장악하려 드는 이 책이라는 형태, 종이책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인정받고 오감이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종이책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런 침묵 어떡하지? 1단락 하고요. 지금 시간 많이 오버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래도 책과 헤어지기 싫다. 그러면은 나는 그 책과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책을 일단 던집니다. 집안 곳곳에 막 뿌려요. 뭐 이런 유사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작가진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딱 잡고 2시간, 3시간 읽을 수 없는 생활 리듬을 갖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주변 작가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책을 사방에 화장실, 거실, 심지어는 침대 머리 위 아니면은 신발 신는 그 주걱 그 위에도 있습니다. 책이. 잠깐 1분, 2분 잠깐 등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에휴 읽고 화장실 가서 또 여기 읽고 이런 식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죠. 책이 나를. 그 압박감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괴로워요. 장점은 책에 내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면 저는 책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A라는 장르 작품을 할 때는 A라는 장르 작품의 다른 어떤 영화든 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꽤 매력 있는 부분이 들어올까봐. 지금 작품을 진행 중인데 끝나면 모를까, 아니면 하기 전이면 모를까. 진행 중일 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딴 장르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내 장르 파기도 바쁜데 엉뚱한 걸 왜 읽어 내가, 이 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문자 텍스트 읽기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컨텐츠에 깊게 빠지지 않는, 어찌 보면 방어적 장점이 있어요. 저에게는. 단점은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달에 서너 권 읽는 편인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너무 고통스럽죠. 마지막 단락 빨리 진행할게요. 책과 연애 그 험한 밀당.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서는 제가 그냥 미남으로 통용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그 140자라는 그 글의 한계가 마치 영화로 따지면은 러닝타임의 한계가 편집의 미학을 발전시킨 동력이 됐듯이 140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장을 거세내가는 어떤 단초를 제공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만연체가 아닌 꽤 깔끔한 문장을 조직해내는데 어떤 한계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나름 재미있는 훈련도 해봤는데, SNS에서 가장 그래서 사랑받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뉴스도 있겠지만은 연애예요. 연애 얘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주 독한 말도 안 되는 연애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항상 연애를 할 때 딜레마 중에서 뭐 연애의 목적이니 뭐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 소재긴 하지만은 끊임없이 남자는 여자의 몸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자기는 그러려고 나 만나? 이렇게 튕겨내고, 그러면은 남자는 라고 대답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 그래도, 아니 또 연기 들어간다. 하여튼 연기하면 안 돼. 나는 연기하면 안 돼. 연기 금지령을 받았어. 하여간. 근데 저는 백사제 그런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우리 남자친구가 그렇게 달달달달 날 볶고 막 온통 한번 자려고 나 만나는 수컷처럼 굴다가 요즘은 나를 달달 안 볶아. 너무 편했어. 이게 연애가 무르익는 건가 봐.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섹스 숫자 질량 부피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절대 섹스 횟수는 줄어들지 않아. 그 나이에. 누군가 줄어든 만큼 뺏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백사십자를 간략하게 했더니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광을 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야 뭐 건강한 연애물 작가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걸 글로만 낸 백사십자, 그 글로만 된 걸 1000개를 모아서 그냥 책으로 낸 게 연애 괴물 대백과예요. 그러니까 그 에세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연애 농담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아프죠, 내용들은. 사서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책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 책을 읽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같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에 때문에 이런 마케팅 전략도 있죠. 5년 만에 돌아온 필생의 역작. 이런 말 요즘 안 쓰나? 하여튼 보는 사람도 만든 사람도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 멘트들의 그 마케팅 문구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예요. 토해내야 돼요.
쥐어짜고 자기의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그런 류의 작품이 존재합니다. 농담하면 안 돼요. 아니면 하늘 파랗다만 끊임없이 140페이지 동안 하늘이 왜 파란지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는 문제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에세이와 전기를 굉장히 능멸하고 경멸하고 했어요. 다 사기잖아요. 제 관점에서는. 뭐 전기라는 것은 그가 쓰건 아니면 친구가 쓰건 아니면 전기 대필 작가가 쓰건 간에 역사적으로 이미 알려진 거 플러스 이 사건에 이 인물이 어떻게 개입되고 주체적으로 엮어나가는지를 꽤 드라마투르기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신화가 알고 봤더니 그 매독에 걸려 죽었다, 아니면은 숨겨둔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사촌 여동생이었다, 막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뭐는 누가. 근데 그걸로 이러는데 그럴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는 게, 전기는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전기라든가 에세이를 능멸하고 모멸감을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게, 즐기자. 모든 표현을 다 즐기자.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원래 3시간 강연을 즐기는데 오늘은 강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책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런 책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저의 책 읽기는 꽤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원짜리 책이건 정말 찌라시를 모아놓은 책이든 아니면 뭐 그런 걸 읽어라는 그 구분이 없어요. 이 땅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숙주의가 사라져야 된다면은, 그 엄숙주의를 타파하는 그 시작은 굉장히 경계 없는 책 읽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추천하는 책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책을 징글징글하게 안 읽지만,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이해해줘라는 책, 이제는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 나올 때 선물을 받았던 책인데, 그 당시 읽고 되게 저렸어요, 몸이. 뭐 여러분들 이제 영화 카트, 지금도 개봉 중인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카트가 모티브가 됐던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그 투쟁기죠. 기록. 아픕니다. 절절하고요. 이 땅에 사는 당대 같이 호흡을 하는 분들, 우리 때로는 내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책이라고 추천드리고요. 후마니타스 출판사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책을 사놓고 깨작깨작 읽고 있는 게 고종석 씨가 쓴 고종석의 문장이라는 책,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종석 씨가 이제 강연, 한국어 글쓰기 강좌하셨던 거를 이렇게 묶었던 책인데 2권짜리고요. 요즘에 이제 고종석 씨의 소설까지 다 같이 내고 있는 알마 출판사에서 낸 책이고요. 꽤 재밌어요. 쓰고 싶어 나도 글을 읽다 보면은 꽤 흥미로운 책이고, 그리고 좀 뭐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지만 히치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을류문화사가 원래 영화 인물이라든가 뭐 락스타들 이렇게 전기류의 책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히치콕은 책이 이 정도 두께 돼요. 굉장히 두꺼운데 한 600페이지 넘나? 근데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히치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스펜스 스릴러의 거장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옛날에 무성 영화, 그리고 이제 토키 영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영화, 그리고 칼라 영화, 그리고 입체 영화, 그리고 TV 시리즈까지, 실은 히치콕이 살았던 그 시기에 필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해갈 때마다 히치콕이 어떻게 그곳에 자기의 언어를, 자기의 영상 미학을 담으려 했고 꽤 멋지게 안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멋져요. 그분의 어떤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내기까지 싸웠던 투쟁기를 읽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영화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VHS 테이프에서 베타 세이브를 싸울 때 VHS 테이프 이기고 그다음에 DVD, 그다음에 블루레이, HD, 블루레이로 가는 이 과정. 그전에는 필름에서 그때마다 내 영화를 집에서 욕실에서 본단 말이야? 안 돼. 우리 아트는 그런 게 아니야. 극장에서 봐야 돼라고 원칙주의자들이 어떻게 패망해 가는지를 보여줬던 게 북이나이츠라는 영화잖아요. 예?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고 당대가 변했을 때 창작자가 아니면은 당연히 깃발을 꽂고 자기 좌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변화를 기분 좋게 이해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내용을 다시 심어내는지에 대한 아주 영악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꽤 많죠. 영화나 뭐 소설이나. 그런 의미로 히치콕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